블로그로 돈 버는 법의 기본, 바로 키워드 분석과 상위 노출인데요. 오늘은 진짜 블로그 고수분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구독은 좋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뷰요정 리남입니다. 요즘 블로그 관련으로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관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하다가 오늘의 주제인 이 키워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키워드 영상을 먼저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건 고수분들도 다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누구나 방문자가 막 많아지고 아니면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려드릴 것 중에서도 지금 이게 기초적인 거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만 제가 알려드린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잠깐,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키워드 분석에 앞서서 키워드의 종류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키워드에는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 여행을 메인 키워드로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비록 검색량은 떨어지지만 여기다가 뭘 더 붙여야겠죠? 제주도 여행, 맛집, 제주도 여행, 지도, 관광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더 검색할 만한 걸. 그러니까 꼭 메인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검색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색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메인 키워드보다 검색량은 적겠지만 세부 키워드를 쓰면 문서 수가 적어서 더 위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내 글이 만약 위로 올라가면 이 메인 키워드에서도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세부 키워드를 잘 이용하잖아요. 근데 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내 글을 더 많이 읽고 그러니까 똑같이 노출이 됐는데 내 글을 더 많이 보고 내 글을 더 오랫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메인 키워드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서 일부러 좀 공들여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노려가지고 메인으로 오게끔 노리는 방식의 마케팅도 있어요. 애초에 얘를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으면. 이건 나중에 할 이야기고요. 일단 다시 키워드로 돌아와서 방금 제가 일부러 문서 수가 적은 세부 키워드를 쓴다고 했는데 검색량이 적다고 꼭 문서 수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문서 수가 더 적다고 내 글이 무조건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를 위해서 이 키워드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어떤 세부 키워드를 넣어야 더 효율적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키워드 분석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버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키워드를 입력하면 여기에 이렇게 월간 검색수가 나와요. 검색량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문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 있던 이 검색량에 비해 문서수가 월등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건 내가 글을 100건을 작성하더라도 위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낮더라도 내가 위에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은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조금 불편해요.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분석하기에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바로 웨어이즈포스트인데요. 이 주소는 제가 아래에 놔뒀으니까 이따 설명란에서 봐주시고요.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여기 웨어이즈포스트에서는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내 글이 제대로 네이버에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키워드 마스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문서수와 조회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처럼 제주도 여행이면 보면 나오죠. 조회수랑 문서수,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조회수와 문서수를 갖고 있어야 좋은 키워드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리남이죠. 딱 알려드릴 거예요. 문서수에 비해 검색량이 최소한 1:1 비율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만약에 만이면 문서수는 10,000개가 넘으면 안 돼요. 조회수가 20,000이고 문서수가 10,000이면 더 좋겠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초반에는 문서수가 5,000건 이하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몇이던 간에 막 너무 낮은 수치만 아니면 무조건 문서 수는 5,000건 이하로 하는 게 더 확률이 높고요. 뭐 문서 수가 100이고 검색량은 막 만 단위면 진짜 좋겠지만 이런 건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서 수 대략 5,000 이 정도를 기준으로 찾아보시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있으니까 계속 봐주세요. 제가 방금 문서수가 5,000개 이하인 걸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성향에 따라 이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A는 조회수가 100밖에 안 돼도 문서수도 100이니까 그냥 작성하자, 그러니까 적은 쪽을 노리자 라는 사람이 있고요. B씨는 조회수가 1만 건이고 문서수도 5,000개니까 뭐 이 정도면 노려볼만 하다, 그냥 써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아마 자신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답이 다를 텐데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뭐가 좋다고 더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문서 100, 조회수 100 확실하게 10개 써가지고 10개가 다 올라가면 합해서 1000개예요. 근데 조회수가 1만인데 문서수가 5000개라 내가 상단에 하나도 못 올라갔으면 0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게 낫죠. 근데 얘는 반대로 하나만 올라가도 얘보다 10배가 더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A씨의 선택은 단기간으로 좋고 B씨의 선택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좋아요. 왜냐하면 문서수가 지금 5000건이란 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고 내가 지금 만약에 상위에 있더라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또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글이. 근데 반대로 지금 문서수가 100개밖에 안 되면 얘네들은 거의 작성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도 내 글이 위에 계속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롱테일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드려보는 게 좋은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좋은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하냐면요, 지금 이런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보면은 지금 조회수가 15,000인데 문서수가 300개죠 얘는 7,200인데 150개죠 얘는 2,700인데 83개예요 제가 지금 얘네 3개를 글을 쓰면 상위에 올릴 수 있겠죠, 분명. 그럼 이 키워드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확률이 높아지죠. 저는 이런 키워드를 찾기 위해 만약 제가 하루에 3시간 동안 블로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2시간은 이 키워드를 찾는 데 쓰고 나머지 1시간을 글을 써요. 그만큼 이 키워드를 찾는 거에 시간을 정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찾는 키워드들을 알려드릴 순 없고요. 이거는 개인이 찾으셔야 하는 거고 아마 이런 건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내 키워드를 남에게 알려주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나의 특별한 키워드가 아니게 돼요. 다 쓰는 키워드가 돼버리면 또 흐지부지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찾고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키워드고요. 그 다음이 스킬,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위 블로그 최적화, 그러니까 좋은 블로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 키워드 분석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진짜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이용해도 정말 블로그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꼭 이해하셔야 하고요.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확 벌어지잖아요, 차이가. 이것처럼 오늘 알려드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활용을 못하면 정말 뒤처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 많이 찾아보고 연습해보고 그러시고요. 이 외에도 키워드 관련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또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저번보다 조금 더 길었을 거예요. 혹시 저번처럼 짧은 게 좋은지, 그냥 오늘처럼 긴 거, 아니면 지금보다 더 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요. 겸사겸사 응원도 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곳저곳 많이 퍼가도 되니까 뭐 어디다가 그냥 링크 공유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곡으로 오늘의 라디오에 대문을 끽 올려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 뿅!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특히 저품질 관련으로요. 근데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진짜 엄청 길어지는 경우, 그거에 대해 설명하기, 이런 경우는 좀 대답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짜 마치겠습니다. 뿅!